2001년 3월 12일 오전 9시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크리스탈 커피숍에서 흘러나온 외마디 비명소리. 커피숍 여직원 김모 씨가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해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눈앞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한바탕 큰 소란이 있었던 것을 알려주듯 장식용 화분과 소품 등이 깨져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고 벽과 기둥, 바닥 등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가게 여사장 51세 이모 씨를 불러본 김 씨.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 없이 가게 안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자 평소 사장 이 씨가 머물고 있던 커피숍 내실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간 김 씨. 순간 김 씨는 숨이 턱 막히며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사장 이 씨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내실 복도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도 참혹한 광경에 놀란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 씨의 몸 상태를 살펴보자 이 씨는 가슴과 복부, 허벅지 등 온몸이 칼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눈으로 대충 어림잡아도 무려 50곳이 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내부에서는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여성용 랜드로버 구두 족적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이 씨의 핸드폰을 포렌식해 주변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가게 장부와 현장 감식을 통해 발견한 지문을 토대로 최근 가게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크리스탈 커피숍은 낮에는 커피 장사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술을 판매하는 유흥업소다 보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이 때문에 경찰이 가게를 방문한 사람들을 일일이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커피숍이 평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상권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목격자가 없었고 가게 인근에 CCTV조차 없어 수사 초기부터 경찰은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단지 앞서 확인된 사항들을 따져볼 때 용의자는 최소 2명 이상인 것 정도만 파악됐습니다. 그렇게 용의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전전긍긍하고 있던 때 국과수의 피해자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뜻밖이었습니다. 국과수가 범행에 이용된 칼의 종류를 추정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처 깊이와 폭등을 조사해 봤더니 범인이 형태가 다른 세 자루의 칼을 사용하며 이 씨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유난히 허벅지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허벅지 내 대동맥은 찔리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대동맥은 칼에 찔리는 순간 그 자리에 의사가 있어도 살리기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급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동맥을 피해가며 서로 다른 형태의 칼로 여러 차례 찌른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칼을 다루지 않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인근 조폭 및 관련 전과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알리바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인물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조사에도 범인은커녕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자 경찰은 범행 당일 살해된 이 씨와 하루 종일 가게에 함께 있었던 종업원 김 씨의 협조를 얻어 최면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면 수사를 통해 김 씨가 범행 당일 일부 특이점이 있던 손님들을 기억해내는 성과가 있긴 했지만 전부 알리바이가 확인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열흘의 시간이 지나고 수사에 진척이 보이지 않자 경찰은 기존 수사팀을 해체하고 다시 수사팀을 꾸려 사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앞선 수사에서 놓친 것이 있는지 사건 현장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테이블 밑에서 헤네시 양주병 뚜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범인이 사건 현장을 수습하던 중 흘리고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인이 병을 들고 달아났다는 말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양주는 숨진 이 씨가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인근 양주 전문점에서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여주인 이 씨가 양주를 따로 구입해올 정도로 가게를 자주 방문했던 단골 손님이거나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추정하고 이와 관련된 인물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인물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성과가 있었던 점은 수사 과정에서 숨진 이 씨가 평소 사채놀이를 한 것 같다라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수사 기록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던 경찰은 여주인 이 씨가 발견된 장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살해된 이 씨는 커피숍 내부홀과 내실을 이어주던 복도에서 발견됐는데 이 씨의 혈흔은 내실 앞 복도뿐만 아니라 커피숍 내부 여기저기에 전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범인이 이 씨를 칼로 찌르며 커피숍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범인이 숨진 이 씨의 커피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씨가 내실 앞에 쓰러져 있던 점을 참고해 커피숍 내실에 대한 집중 수색에 들어갔고 얼마 뒤 내실 장판 밑에서 차용증 8개를 발견했습니다. 앞서 이 씨가 사채놀이를 한 것 같다라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씨가 금전 문제로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사건은 이때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이 씨에게 돈을 빌린 8명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 그중 이 씨로부터 3,400만 원의 빚이 있던 30대 여성 장모 씨가 가장 수상했습니다. 이 씨가 살해된 3월 12일이 장 씨가 돈을 갚아야 하는 최종 변제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조사 당시 목격자조차 없는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이 씨가 살해됐다는 점에서 용의자는 커피숍과 그 주변에 대해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장 씨는 커피숍 바로 맞은편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커피숍이 언제 마감을 하는지 길거리에 언제쯤 사람이 드문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이 씨가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장 씨가 누군가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인됐고 특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족적이 여성용 랜드로버 구두였기 때문에 경찰은 장 씨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집중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이 씨에게 돈을 빌린 것도 맞고 평소 친분이 있던 것도 맞지만 고작 3,400만 원 때문에 이 씨를 저렇게 무참히 살해할 수 있겠느냐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어진 장 씨 자택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장 씨의 알리바이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증은 가득했지만 살인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나오지 않았기에 섣불리 장 씨를 범인으로 단정짓지 못한 경찰. 물증만 확보한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었기에 장 씨 주변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범행을 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와중 이러한 경찰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유력한 용의자였던 장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단순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좁혀오는 경찰의 수사망에 제3자에 의해 살해된 것인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고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 CCTV나 현장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 동기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54곳이나 되는 상흔이 발견되었는데 유사한 사건들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일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피해자가 사체 놀이를 했다는 점에서 채무 관계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의 혈흔 족적이 누구의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해당 여성 용의자의 범행 사실 여부를 밝히기 어려워졌으나 현장의 혈흔 족적이 여성 용의자의 신발에서 비롯되었다거나 발 크기가 유사 또는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당시에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그 여성 용의자의 족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 혈흔 족적에 대한 수배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면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때 부산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크리스탈 커피숍 여주인 살해 사건은 2016년 3월 12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 사건이 될 뻔했으나 2015년 7월 31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제보만 접수되면 언제든지 재수사에 나설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015년 9월 7일 부산경찰청에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설치되면서
경찰은 사소한 제보도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